여러분 혹시 인테리어를 하고 나서 하는 김에 할 걸 혹은 이거 왜 했지 괜히 했네 라고 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실링팬, 손잡이 없는 수납장, 시스템 에어컨 추천, 비추천으로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요즘 유튜브 자취남이나 오늘의 집 같은 인테리어를 소개하는 콘텐츠들을 보면 진짜 너무 예쁘게 꾸며놓고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콘텐츠들을 보면 요즘 유행하는 보편적인 인테리어들이 어떠한 모습인지 딱 보이시죠? 하얀 거실 천장에 들어가 있는 실링팬, 주방에 손잡이 없는 수납장,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근데 생각보다 이 세 가지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뉘더라고요. 인테리어는 한번 하게 되면 최소한 10년에서 15년 혹은 이사할 경우에 다시 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살고 있는 중에 인테리어를 다시 하긴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인테리어를 할 때 잘 알아보고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도 부합한지 잘 체크를 해보고 시공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내 집을 인테리어 한다면 어떨지 추천, 비추천으로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예인들 인테리어 같은 데 보면 거기도 실링팬 있더라고요. 저거 진짜 멋있다 막 이런 것도 보고 그거 예쁘다 싶어가지고 유튜브 찾아보면 사람들이 실링팬 한 거를 너무 해하는 콘텐츠가 많더라고요. 혹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실링팬은 설치가 가능하다면 저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실링팬이 예쁜 걸 떠나서 기능적으로도 좋은 점이 많아요. 첫 번째로 실링팬을 켜놓으면 실링팬이 돌 때 공기가 내부에서 막 순환하게 되면서 에어컨과 제습기 같은 거를 오랫동안 켜두지 않아도 내부 공기가 순환이 되면서 쾌적한 실내 공간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찬가지로 내부 공기가 순환하기 때문에 환기가 어려운 상황에 가령 미세먼지가 많은 날이나 이런 날에도 내부 안쪽에서 공기를 계속 순환시켜서 곰팡이나 결로 같은 문제에 조금은 더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소비자분들이 후회하는 이유는 낮은 층고에 억지로 실링팬을 설치했을 때, 낮은 층고라고 하면 보통 층고가 2300이나 그 이하의 경우를 말하는데요. 실링팬 높이가 보통 짧은 거는 150에서 170까지도 있을 수 있고요. 그것보다 더 큰 거는 250, 300까지 이렇게도 커질 수 있는데, 낮은 층고에 실링팬을 설치하게 되면 앞에서 봤을 때 뭐랄까 굉장히 위협적인 느낌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소음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팬이 돌아가다 보니 비싼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은 순환 소리가 거슬린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조명을 설계할 때 좀 간섭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실링팬이 거실 한가운데 들어가다 보니 조명을 설계할 때는 실링팬의 그림자까지도 고려를 해서 사이드에 위치를 하거나 아니면 간접 조명 같은 방식으로 조명 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고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먼지가 어쨌든 쌓이기 때문에 청소를 어느 정도 해줘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사안을 고려했을 때 실링팬을 설치하기 적합한 공간이다 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릴 것 같고요. 실링팬을 설치하기 불리한 조건임에도 실링팬 설치를 억지로 강행한다? 오히려 디자인된 공간 내에 비율이나 균형이 다 깨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실링팬 꼭 넣고 싶다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추천하는 방식? 이런 게 있을까요? 층고가 안 나오는 경우에 실링팬 부분만 저희가 단올림 처리를 합니다. 실링팬 부분만 천장을 한 단 높이는 방식인데, 이것도 설계 시에 고려해야 될 점이 실링팬 부분만 파서 매립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팬과 천장 사이에 공간이 안 나와서 공기 순환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천장을 단올림하고 실링팬을 설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좀 추천해 주실 그런 제품 같은 것도 있으신가요? 실링팬도 종류나 가격대가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직접 골라보셔라 라고 많이 추천을 드려서요.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제품군은 에어라트론이나 루시에어 제품. 소음도 비교적 적고 디자인 형태도 이쁘게 잘 빠진 아이들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논란인데요. 먼저 C형 히든도어를 얘기를 해보자면 튀어나오는 걸 싫어하고 벽과 다 일체로 딱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많이 선호해서 히든도어 같은 게 유행을 탔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일부 찾아보니까 히든도어 절대 안 한다, 어떤 채널에서는 목수들은 절대 이거 안 한다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썸네일을 강하게 쓰는 데도 있더라고요. 혹시 실장님은 히든도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히든도어는 무조건 추천인 것 같습니다. 히든도어가 일단은 이쁘죠. 네, 이쁜 게 장땡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친구가 하드웨어적으로 불안정하거나 내구도가 약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예전에는 저희가 히든도어를 직접 만들어서 시공을 했을 때 문이 조금 틀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기성 제품이 견고하게 잘 나오기 때문에 히든도어 한번 설치하더라도 튼튼하게 오래가는 문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시공도 어렵고 단가도 좀 나가는데 분명히 투자한 만큼의 값어치를 하는 도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디자인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하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다만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경우는 아주 어린 아이가 있는 경우에 이 문의 두께가 두껍다 보니 얘가 좀 무거워요, 문이. 그래서 어린 아이가 열고 닫고 할 때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또 생각해보면 아이는 결국에 자라기 때문에 왜 히든도어는 그렇게 비싼 거예요? 히든도어는 일단 들어가는 하드웨어부터가 상부에 달려있는 매립 클로저라고 해서 자동으로 문을 닫아주고 90도에서 문을 고정해주고 이런 하드웨어도 있고, 경첩도 저희가 많이 쓰는 일반 이지 경첩과는 다른 히든도어용 경첩이 따로 나오고요. 그리고 도어 3면에 어깨가공이라고 하는 이렇게 홈을 파는 공정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자재만 해도 이렇게 일반 도어보다는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 시공을 함에 있어서도 마감면을 1대1로 맞추기 위해서 들어가는 목공의 품수가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인건비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비쌉니다. 수납장에도 푸시형으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것도 추천하는 사람들은 결국엔 깔끔하다는 이유로 마음에 들어하는데, 비추하는 사람들은 이 수납장이니까 자주 만지면서 손때 묻는다, 아니면 자주 고장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수납장에 푸시도어 쓰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수납장도 푸시도어 찬성이에요. 예뻐서? 일단은 형태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손때가 묻거나 고장이 잦다라고 하는데, 사용되는 하드웨어를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내구도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불리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손때는 닦으면 되죠. 그리고 저희가 푸시풀을 어디에 설치하느냐에 따라 조금 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푸시풀이 보기 싫다고 가구 상단이나 뭐 하단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도어를 열기 위해 밀었을 때 이게 잘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억지로 먼 위치에 설정했을 때 도어를 강력하게 밀어야 열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사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설정을 하는 게 내구적으로도 더 튼튼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논란의 시공이 시스템 에어컨이거든요. 이게 왜 논란이냐, 근데 오히려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방 한두 개 정도는 빼자 이런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살면서 후회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가격 때문에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테리어에 대한 기준과 눈이 높아지면서 거의 사람들이 매립 중독 수준에 이르기까지 했는데, 매립이라는 개념 자체가 인테리어에서 참 강력한 단어인 게, 기능은 순전히 유지하면서도 형태적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라는 개념이어서, 에어컨 같은 크고 투박한 오브제를 저희가 인테리어 형태적으로 정리하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천장에 매립을 해서 기능은 유지하되 형태적으로 정리를 한 방식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 또한 안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가격과의 타협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PD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가격적인 부분이 지금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거실 하나, 방 3개 있는 집을 기준으로 했을 때 650에서 700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물론 사용되는 실외기의 용량이나 평형수마다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평균적으로 그 정도 가격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방 하나랑 거실 하나, 아니면 방 2개만 설치한다, 뭐 이렇게 해도 많이 요청하실 것 같은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가격에서 기기값만 한 100 정도 왔다 갔다 하면 될 것 같아요. 입주 이후에 추가하시려고 하면 공사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에어컨 배관이 지나가는 길에 천장을 다 절개를 해야 되고요. 이후에 그 부분에 목공 보강 작업이 다시 들어가야 되고, 천장 도배 작업 또한 다시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공정이 번거롭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초기에 인테리어 공사할 때 설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거실에 스탠드 에어컨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으면 디자인적으로 풀기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그 주변에 화분이나 오브제를 갖다 놔도 공간 안에 녹여내기가 굉장히 어렵고 걸리적거리는 경우가 많죠. 그런 거대한 물건이 집안에 있는 것보다는 천장으로 정리되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인테리어를 하실 때 뭐 할 걸, 뭐 하지 말 걸, 뭐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인테리어는 공정 하나하나가 진행될 때마다 여러분들의 선택의 연속입니다. 심지어 그 작은 결정 하나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10년 이상 살아가야 할 공간을 결정짓기 때문에,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말에 너무 귀 기울이지 않고 여러분들의 취향을 고려하고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파악해서 선택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인테리어를 함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